따박따박 한 달에 500만 원만 나오면 회사 그만둘 수 있겠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국장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 4% 정도를 주거든요. 그것도 월배당으로. 근데 지금 은행에 정기금 들어가면 2% 초반밖에 안 주는데 월배당으로 4%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보면 은행, 증권사,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정말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기업들인데 얘네들한테 나오는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리치노마드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김채성 대표님 모시고 투자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리치노마드라고 하는 배당주 관련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아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배당주에 꽂혀서 이제 그걸 준비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그 얘기를 이제 전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지금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기업 그 다니는 직장인들이 제일 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배당주 하면은 이제 뭐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을 막 더 떠올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국장 뭐 미장 뭐 비율을 어떻게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사실 좀 특이하게 국장의 배당주를 중심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었고 지금도 국장이 6, 미장이 4 정도의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국장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그 주가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은 좀 어땠나요? 원래 이제 고배당주 하면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련 ETF들도 뭐 수익률이 30% 40%씩 났으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플러스 알파거든요. 배당도 주고 수익도 나고. 수익도 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예전에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배당주들이 원래는 ETF 같은 경우 배당률이 한 6% 되던 것들이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배당률이 떨어지는 한 4%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 막 현대차 막 한 6%인가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6, 7%가 올라갔던데 거기도 보면은 항상 뭐 배당 수익률 엄청 높잖아요. 주가가 또 낮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분리과세까지 뭐 한다고 하니 앞으로 약간 국장의 배당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올해 시장이 막 그 급상승을 하고 하면서 뭐 반도체나 뭐 조선 방산 이런 얘기들 한참 했었는데 배당주도 뭐 좀 좋아질 거다 밸류업 얘기 나오고 이래 좀 주춤주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큰 틀이 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배당주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 세금은 어떻게 하세요의 질문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을 분리과세로 해준다고 하면은 일단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대주주들이 사실은 이제 배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갖고 가는 부분도 조금은 편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업도 배당을 더 늘려갈 거고 이런 게 맞아 떨어지면 사실은 배당주 투자자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국장에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을 좀 적게 하던 기업들도 좀 배당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기존의 좀 고배당주들은 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배당주 투자의 어떤 환경은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배당주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요즘 보면 확실히 뭔가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파이어를 좀 꿈꾸는 분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배당주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장 쪽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국장은 사실은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잖아요. 미장은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는데 국장의 종목들은 이제 개별 주식은 매도했을 때 세금도 안 내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한다면은 뭐 개별 종목 투자도 있고 뭐 ETF 투자도 있고 요즘에 뭐 이렇게 다양한데 보통 어떤 구성을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배당 투자를 한 게 2012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ETF가 막 그 성장했던 시장이 아니었고 그때 뭐 배당주 개념도 사실 저도 잘 모르던 시기인데 매년 6%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이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 있어라고 이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배당금도 늘어나고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개별 종목으로 사실 투자를 했었던 게 저의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ETF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맥쿼리 인프라도 반기 배당주거든요. 그리고 뭐 요새 이제 은행주들이 배당주로 그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건 뭐 연간 배당을 하는 데도 많고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도 뭐 분기 배당이에요. 네. 이 돈 나오는 게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월배당주가 많아졌거든요. ETF는 월배당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월세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내가 3개월 아니 6개월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일단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그 한 종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뭐 생겼을 때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ETF는 여러 종목에 일단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고 해서 아무래도 ETF가 좀 더 편한 게 아닌가. 그래서 ETF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한 월 500만 원 정도 그냥 어디서 딱 주면 정말 그냥 기분 좋게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맞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특히 이제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실 것 같은데 월 500만 원이 이게 월세처럼 들어온다? 이거면 진짜 큰 돈인데 그럼요. 이거를 배당으로 만들려면 역산해서 한 금액을 지금 투자금 어느 정도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제 막 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월에 1% 넘게 주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한 5억 정도 있으면 한 달에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이 종목이 상승을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게 보면 5억이지만 이제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고배당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 이 정도 보면 되거든요. 6%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네. 10억 있으면 다달이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도 살짝 기대할 수 있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거기다가 이번에 뭐 상법 개정이니 뭐 이런 것들 뭐 분리과세 같은 것들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재평가가 일어나면 이 시세 상승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배당금에 눈이 멀어서 시작을 한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따박따박 한 달에 500만 원만 나오면 회사 그만둘 수 있겠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국장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 보고 투자했는데 주가도 늘어났네, 올라갔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한 번에 10억 투자라 그러면 너 10억 없는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막 사놓으면 막 아까 말씀하신 배당이 막 성장하니까 처음엔 500원 주던 회사가 뭐 몇 년 지나면 뭐 700원, 1000원씩 주잖아요. 그러면서 네. 오히려 더 맞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을 얼마나 잘 주냐가 이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네. 뭐 이제 그 10년 이상 배당을 계속 늘려준 기업 뭐 25년 이상 늘려준 기업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뭐 배당 귀족, 배당 황제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예요. 네. 코카콜라는 매년 배당금을 계속 성장시키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도 코카콜라의 배당률은 한 3%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3, 40년 전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네. 그분의 투자 그 단가 기준으로 하면 한 60% 배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60%씩. 네. 그러니까 매년 배당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더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에 맞춰서 당연히 뭐 주가도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맞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주가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겠죠. 40년 전하고 비교하면. 야, 그러면 아까 그 잠깐 커버드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커버드콜을 얘기를 하면은 막 댓글에 막 엄청 안 좋은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커버드콜이 네. 뭐냐 도대체 이게 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말해 금융공학이라는 학문이 뭐 발전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이 나온다고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이 부익남이 부동산 관련된 TV니까 채널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분양권을 한 10개쯤 갖고 있어요. 매우 행복한 상상인데 그 10개를 다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부동산 권리를 하나를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팔게 되면 그 순간에 저는 수익이 확정이 되잖아요. P를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1억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네. 저는 1억 먹은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저는 손해는 안 보잖아요. 1억을 네. 일단 벌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옵션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붙여서 전략을 짠 게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인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상단이 제한이 돼 있다. 네, 상방이 막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초기의 상품들은 확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걸 많이 못 쫓아가는 그런 상품들이었는데 이게 불만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이걸 이제 많이 좀 개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옵션을 파는 비중을 10% 정도로만 낮춘다든가. 그러니까 90%는 상승률을 따라가는 거죠. 네. 아니면은 이제 이 옵션을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팔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파는 상품도 있고 매일 파는 상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옵션을 자주 팔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률을 더 잘 따라가는 상품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상품을 잘 고르다 보면 소위 말해 본주를 갖고 있었을 때와 얼마 차이 안 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거 이제 잘 찾아보면 나오고. 그러면 배당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배당률도 좋죠. 좋은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냥 통째로 다 팔았던 종목들이 분배금은 많지만 주가는 못 따라갔었는데 네. 얘는 분배금은 얘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나중에 한 1년 지나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뭐 한 0.5%? 이 정도면 내가 비용을 지불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왜 이런 걸 사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계속 그걸 쳐다보다가 이 주식이 요만큼 팔아서 이번 달에 생활비 300만 원 써야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 달에 언제 제일 높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운용사에서 구조화를 해서 따박따박 매달 며칠 날 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도 저는 이 방식도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요새 그 수동차 모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처음 수동과 오토가 나왔을 때 운전을 잘하는 분 기준으로 보면 수동차가 연비가 더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오토가 이게 기어 바뀌는 거나 이렇게 조금 못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기름을 더 먹기 때문에 나는 수동 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수동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오토도 더 기술이 발전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고 상승은 조금 못 따라갈 수 있지만 따박따박 좋은 이제 구조의 상품들을 잘 찾기만 하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게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제 친구들도 대기업 다니고 그래도 뭐 외벌이면은 사실 모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애들 학원비 내고 뭐 이렇다 보면 어려운데 그러면 갖고 있는 자금은 뭐 한 3억 4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다달이 300만 원은 있어야 부부가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만들어낼 방법이 당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달이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네. 3억 갖고 한 달에 3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적용을 해서 운용을 하다가 이제 조금 실력이 쌓이면 내가 요거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른 거고 이 상품 때문에 제 노후가 너무 여유 있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왜 이걸 나쁘다 그러지 하시는 분도 있고 커버드콜. 네, 누군가는 이거 올라가지도 않는 거 왜 자꾸 얘기해요 이런 분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세상에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고 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뭐 소득이 뭐 끊길 위험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비가 뭐 지금 계속 꾸준히 필요하신데 지금 당장 뭐 그럴 방법이 없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승을 좀 포기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이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상가가 아파트보다는 좀 덜 오르거나 뭐 안 올라도 월세 받는 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나름 그걸로 충당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개념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험도는 없나요? 위험? 이 커버드 콜 같은 거 투자할 때? 그러니까 위험도가 뭐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뭐 이게 주식이란 건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위험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 위험이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분배율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이 나온 지 꽤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의 뭔가 조정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뭔가 큰 일이 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물론 하락을 급격하게 했을 때 상승을 잘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나오니까 네, 반등할 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아까 얘기했던 뭐 90%는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해서 그 위험 대비해서는 높은 분배율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이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5억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고 나머지 한 5억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약간 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분도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는데 잠실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한 2, 3억 정도를 이런 상품에 극단적으로 분배율이 높은 거 투자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생활비 하시잖아요. 생활하시고. 왜냐면 여기 안전자산 큰 게 있잖아요. 잠실 아파트 하나 들고 계신. 그러니까 이거 좀 까먹어도 괜찮아. 그걸로 대출 받아서 이걸로 운영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뭐 가능한 거니까 무작정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 배당주 투자를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좀 뭐랄까 좀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같거든요. 배당률이라는 것도 보면 막 엄청 높은 것들도 있잖아요. 막 10몇 프로 막 20% 주는 것도 맞습니다. 있어요. 종목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왜 안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배당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상품들이 요즘에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렇게 높은 배당률로 혹하게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뭐 S&P 500이 예를 들면 뭐 연평균 뭐 30년 평균으로 해서 한 12%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S&P 500을 베이스로 해서 연 15% 줍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잘 가는 해에는 뭐 20%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뭐 8% 올라가는 해도 있고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 분배금을 맞춰주려면 원금을 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깎아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적당한 이제 분배율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상품은 이 어떤 뭐 건물은 한 8% 정도 뭐 월세가 나와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없겠지만 근데 얘한테 10% 내놔요 하면 이건 뭔가 벽돌 빼서 팔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아서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비율의 어떤 그 배당률이 나와야 얘가 그래도 이게 유지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딴 거 올라갈 때 조금 따라는 가겠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높은 배당률만 찾으면 이제 그때는 나중에 장기간 딱 지나고 나면 내 거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월세는 받았는데 건물이 없어져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원금 빼서 받은 거밖에 안 되는. 그 배당주 투자한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배당은 잘 받았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결국에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좀 피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주식도 보면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반도체로 다 몰려가고 사실 이렇게 막 성장하는 주식들이 날아갈 때는 배당주의 주가가 빠져요. 너무 지루하니까. 재미없거든요. 저긴 날아가고 있는데 얘는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돈이 빠져서 반도체로 가거든요. 그럼 주가는 빠져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배당금도 꾸준히 잘 주고 배당금도 꾸준히 잘 늘려주더라. 아까 코카콜라 잠깐 얘기했지만 꾸준히 잘 주더라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30년 동안 배당을 잘 줬어요. 그것도 꾸준히 올려줬어요. 그럼 내년에 잘 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한마디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더 사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운영을 잘 못해서 배당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도망쳐야 되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럴 때 계속 사 담으면 원래 얘가 3% 배당 주는 애인데 요즘 4% 배당을 주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은행에서 한동안 무슨 어디 그 저축은행에서 여기 있는 3%인데 4% 준다고 막 달려가잖아요. 특판 나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당의 본질이 변화했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배당을 계속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을 꾸준히 잘 주고 있다 그러면 싸지면 더 살 시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외면하고 나도 공격수 데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뭐 배당 황제준위, 귀족준위 이런 것들은 미장에만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국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배당을 잘 주고 늘려주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그런 종목들을 사실 우리가 골라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종목들을 잘 모아놓은 이제 ETF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고배당주 ETF.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아까 뭐 배당 관련돼서 정책들이 지금 분리과세나 여러 가지들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도 유도하고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네. 그 컨셉에 맞는 종목들을 모아주는 ETF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내가 이걸 고르고 있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것도 보면은 물론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배당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연 4% 정도를 주거든요. 그것도 월배당으로. 아, 근데 월배당으로.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가면 2% 초반밖에 안 주는데 네. 월배당으로 4%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보면 은행, 증권사,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정말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기업들인데 얘네들한테 나오는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자하면 오히려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진짜 그게 안 됐잖아요. 배당 막 하나씩 다 사가지고 막 그 리밸런싱 한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ETF가 해주니까 네. 뭐 그렇다 수수료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이거를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좀 하다가 다 결국 다 팔고 하이닉스 가고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안 그래도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하고 워렌 버핏하고 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제 뭐 버핏도 S&P 500에 다 투자하세요. 뭐 90%는 그렇죠. S&P 500 사고 나머지 10%는 뭐 채권에 넣는 이랬다는데 다들 사람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당신을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안 따라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해요.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저 종목 사면 되게 빨리 올라갈 것 같고 내 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빨리 불리고 싶어서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뭐 투자를 어떤 종목에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든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돌고 돌아 다시 ETF로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지수 ETF,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경험해 보면 내가 꾸준하게 어떤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도 찾아보면 뭐 미국의 정말 뛰어난 그 펀드 매니저들의 뭐 이제 장기 수익률 올해 한 해는 지수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 이 친구가 S&P 500을 계속 넘어섰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몇 % 안 돼요. 네. 근데 그 뛰어난 펀드 매니저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걸 조금 더 예상이 가능한 섹터가 되든 시장이 되든 그런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결국 이제 빨리 가려고 다들 달려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뭐 네네. 무릎 깨지고 한다. 네, 이게 쉽지 않다. 차라리 천천히 걸어가는 게 훨씬 네.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